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붕어빵길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붕어빵 노조 문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붕어빵 재료인 반죽과 팥, 슈크림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친정엄마로부터 배웠던 팥당금 만드는 기술이 대박을 터뜨려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예상하실 수 있나요? 이혼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현재 이혼과는 거리가 먼 단란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부 갈등일까요? 아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는 동서 갈등입니다. 제가 친정이 없다면 저를 무시했고 저와 제 남편이 급격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친구들을 모아와서는 제게 망신을 주었던 동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친 말을 쓰고 싶진 않았지만 동서라는 여자는 참 싸가지가 없는 여자였죠. 어머니, 우리는 여기까지 가봐도 될까요? 신종 부모님이 이분이 오시면 다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 먼저 갈까요? 어차피 형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친정에 가시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특히 명절 때는 참으로 싫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때는 제 팔자를 원망하기도 했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을까 우습게 생각해봤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말이에요. 동서가 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해왔어요. 매번 명절 때마다 말입니다. 어머, 형님,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형님이 왜 내가 알아주지 않았지? 이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시면 괜히 이상해지세요. 그런 흐느낌을 주기엔 시간을 오래 들였지만 형님이 일부러 늦게 온 것 아닌가요? 알고 계시죠, 형님? 아, 그래, 알아. 이번에도 동서가 너무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못 쉬게 해서 그랬나 봐요. 동서 말이 맞다면, 그 회사가 그렇게 크다면 동서 말고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회사도 참 유연하지 못하다. 맞아요. 그래, 만약에 제가 동서라면 시어머니께 형님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미리 물어봤을 겁니다. 동서 맞다면 동서가 그렇게 회사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융통성은 부릴 수 있겠죠. 그렇죠. 시어머니는요. 당시에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며느리들끼리만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시동생은 뭐 거들어주는 거 기대도 안 했고요. 저희 남편은 당시에도 밤낮 없이 일을 하던 때라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야 돌아왔거든요. 동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회사에서 잘 나간다 뭐 한다 떠들어댔지만 명절날에만은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직원으로 전락했나 봅니다. 툭하면 회사에서 안 도와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해댔죠. 회사에서 안 도와주기는요. SNS를 보면 회사는 진작에 퇴근하고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나 떨던 게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도 굳이 그런 인간이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 잘하는 척했어요. 네, 형님. 화가 나신 거군요. 형님이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회사에서는 희한하게 명절 때만 그렇게 일이 몰린다는데요. 어머머, 이거 정말 잘 됐네요. 형님, 저 이거 내일 친정 갈 때 좀 가져가도 되나요? 저희 엄마가 형님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형님, 돌아가신 어머님이 손맛이 정말 좋으셨나 보네요. 아쉽게도 설하게 줬으면 이것저것 많이 얻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형님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친정에 있으면 친정에 머물러 있다고 하고 그 놈의 10월이 되어 탈출하는 건데요. 그래요. 뭐가 이렇게 급하게 가셨는지요?
형이 20대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요? 웬일이에요? 그때였어요. 동서의 하이톤 코맹맹이 소리를 들으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나오셔서는 동서의 머리를 쥐어박으셨어요. 동서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았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 너는요?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일부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 너희 형을 괴롭히려고 눈치 없는 척하는 거니? 제발 후자가 아니길 바란다. 늦게 왔으면 어차피 혼자 일해야 한다는 소리를 먼저 해야지. 아이고, 큰 애가 친정이 왜 없냐고? 그만해라. 작은 애야. 마저 다 하고 설거지까지 해. 큰애야. 여기가 내 친정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만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하여간 저거. 응, 작은 애야. 너 그렇게 심폐 못 되겠어? 어디서 그런 말이야? 큰 애는 뭐 하냐?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머니만 맨날 형님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챙기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아이고 나야 정말 서운하다. 너는 왜 그렇게 못됐는지 몰라? 아유, 남은 참 형제인데 둘이 있는데 형제는 서로 사이가 좋아야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도 형제들이 잘 지내고 살 텐데 작은 애가 왜 그렇게 심술이 많지? 얘기할 때 아이고. 그래, 너도 그저 참는 게 다는 게 아니야? 참지 마라. 응, 어디서 그런 소리냐? 늦게 왔으면 일이나 해. 이렇게 하면 좋겠지? 나도 정말 너 생각하면 속이 다 상해. 제 어머니,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동생도 삐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까 그렇게 말씀해줘서요. 주셔서 저는 여기가 제 친정이 맞죠? 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으시고요.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얄미운 동서역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제 잘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동서도 호랑이 같은 저의 시어머니 앞에선 꼼짝 못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더 감싸주시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저희 부부가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가정 잘 꾸려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하루 빨리 자리를 잡고 이 사람과 식사할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죄송한 마음으로는 무엇을 미안해해 부모는 왜 존재하나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자식에게는 지원의 언덕으로 남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다 믿지 말고 그저 자네 안에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 그만 울어. 너희의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 너희는 젊어. 언제든지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우는 걸 그만두고 밥이나 먹자.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은 렌터카 사업을 했었어요. 남편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사업이 망해 우리 부부는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 댁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남편은 활기차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부부의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택배 배송 일을 병행하고 제가 다른 경험이 없어서 전업주부였다는 제 장점을 활용해 붕어빵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음식 분야에 대해는 확신이 있었지만 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붕어빵 장사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데워 먹는 일도 많았고 하루에 돈 10만 원도 못 받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서서히 남편이나 저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날이 있었죠. 그날도 동선의 부부는 저와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야, 어머니, 형님이 용돈 드린 거예요. 어디 봐봐요. 에이, 어머니, 가족끼리 이런 거는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 어머 20만 원 넣으셨구나. 여보, 우리는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이런 것 좀 배워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돈을 준비하신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형 진짜 대단하다고. 이 돈을 모은다고 하루에 한 끼만 모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가 우리 형 만나서 고생 많았습니다. 형수 진짜 대단하세요. 아마 이 사람이었으면 당장 이혼하자고 저한테 난리였을 텐데. 어마마 웃기네. 내가 무슨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나는 이혼 안 하고 당장 우리 친정 가서 돈을 빌려왔지. 그래서 친정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믿을 곳이 있잖아. 아니, 저는 뭐. 형님이 친정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가요? 속이 아주 훤히 드러나다 무슨 생각인지 아신가요? 어찌하여 사람이 그렇게 못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제 남편과 제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맏아들로서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좌절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기운이 빠지면 안 되겠다 싶었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동서의 말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알죠? 동서가 우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동서네가 집안 대소사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해. 동서와 서방님은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비용을 커버해 줄 수 있을 텐데. 아우. 여보, 우리 고급 한정식집에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먹고 싶은 게 많아. 어머님, 생신 때 우리가 더 호강하네. 어머니,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받을게요. 오늘은 동서랑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맞죠? 동서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돈을 모으는 게 좀 힘들었거든. 그러니 잘 먹을게요. 동서도 잘 먹을게요. 서방님. 많이 드세요. 라고 하더니 너도 한 번 당할 마음으로 저는 음식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포장해 가겠다며 추가로 시켰고 우리가 5명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며 밥값으로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떵떵 치던 사람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며 속으로 괴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를 줄 알았어야지. 돈 문제라면 조용히 해야지. 누가 형수 성격에 어울리는 말을 했다고 난리야? 적당히 해야지. 더 얘기하지 말라고. 형님과 형수가 계산을 하는 것을 보니 우선 자신이 왜 어머니 생신을 자신이 계산해야 하는지 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느라 매우 혼란스러웠네요. 시어머니 생신 때 저에게 당한 일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노점 앞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대동으로 데려와 말했어요. 형님, 저 왔어요. 내 말이 맞죠? 우리 형님 진짜로 붕어빵 장사하신대요. 야, 여기서 뭔가 많이 팔아줘야 해. 오늘은 아니야? 아이들이 오픈했다며 축구하러 가게 왔었거든요. 온 김에 형님 생각나서 데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둔 뒤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랬는지 자기 말로는 뭐 붕어빵 장사를 하는 동네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거기 차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동서 가는 카페는 제와 같은 동네였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동서의 친구들이라고 온 인간들도 개념을 반말로 먹은 듯한 인간들이었어요. 멀리서부터 붕어빵을 만들고 있는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자기네들끼리 까르륵 거리며 오고 있었어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 더 글로리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악역들처럼 아주 못된 것들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장미 씨한테 많이 들은 상미라고 해요. 자기 형님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기로 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에 얼마예요? 우리 것은 5만 원짜리인데 하나 사도 될까요? 우리가 푼돈만 있는데 거스름돈도 마땅치 않을 텐데. 야, 혜정아, 너가 좀 바꿔와 줄래? 얘는. 야,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왜 귀찮게 돈을 바꿔와? 겨우 붕어빵 하나 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상미야, 여기 뭐가 맛있어? 와,
그래도 형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붕어빵만 하는 게 아니라 슈크림도 파시네. 너, 뭐 먹어봤어? 내가 추천하는 거 먹어야겠다. 야, 너네 진짜 해도 될까? 언제나 길거리 음식 먹긴 해? 나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는 거란 걸 잘 알아. 형님, 제 친구들이 오늘 추천하신 것을 다 사갈 예정인데 뭐가 잘 나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먹으면 제게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연길거리 음식이 몸에 잘 맞지 않아요. 그런 음식으로 몸에 해가 되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도움을 받아도 된다면 어느 정도 부유하게는 사셨어도 당신의 부모님이 교직계에 계신 대단한 분들이셨을 거랍니다. 동시에 친절하고 선량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지 궁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래요. 내 마음이라면 너희들 다 사라져 버리리라고 하며 앞에 있던 반죽을 그들의 얼굴에 붓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 앞에 선 사람이 정말 나약해지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저놈의 돈이 나를 붙잡았어요. 돈이 붙잡는데 자존심이 그건 한번 눈 감으면 되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들에게 붕어빵을 팔았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일찍 들어가겠어요. 동서동에 나 진짜 오늘 일찍 들어가겠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이고, 저는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형님, 가족끼리 이런 정도는 해야겠죠.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제가 반응하지 않았는지 동서라는 여자는 똥을 씹은 표정을 짓지 않고 친구들과 서둘러 떠나더군요. 그렇게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참 잘했어요. 내가 잠깐 참았으니까 이렇게 돈도 벌고 일찍 들어가게 됐잖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투둑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도 슬프지 않았는데 제 눈에서는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앞치마 위로 눈물이 투둑 흘러내리는데 그때 제가 무너지더군요. 그대로 쭈그려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돈도 벌었겠다 싶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이 좋아하는 피자도 치즈 크러스트까지 추가해서 샀네요. 그날 이후 저는 지금도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자꾸 그때 느꼈던 그 비참함이 느껴져서 피자는 영 못 먹겠다고 해요. 그렇게 동서라는 여자가 제가 일하는 지역에 카페를 차리고 난 후 저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냥 알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싫은 사람 동서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여자랑 같은 동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저를 진심으로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동서야, 왜 오늘 카페에 안 나와?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만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머, 형이 못 들으셨구나. 제가 지금 오빠랑 같이 일본에 왔어요. TV 보다가 온천이 딱 나오는 게 있잖아. 요즘에 너무 몸이 찌뿌둥하다고 했더니 오빠가 바로 비행기를 잡은 거야? 형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 오늘 생신 맞죠? 생신이라고 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생일이라고 한 거 아시죠? 아무튼 제가 온천에 딱 몸 담그고 있는데 어머나, 오늘이 형님 생일이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머, 이게 무슨 소리야? 형님, 설마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못 살아 정말 아니야? 아주버님께선 뭐 하시는 거예요? 생일에 뭐 별거야. 그냥 미역국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여행 재밌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서운해 하시구나. 제가 갈 때 형님 선물 사주러 갈게요. 갈게요, 형님. 그런데 언제까지 붕어빵을 팔 거예요? 부부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에서 뭘 먹고 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매달 몇 번씩은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00마리씩 사드릴 거라고 할 테니까요. 그럼, 형님. 어디서 1000짜리 보증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우,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생일인데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게 뭐야? 정말 어이없어. 형님, 저 이제 끊어야겠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해요. 한국에서 만나요. 참나, 그게 생일 축하 전화였던 거였나요? 그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화낼 만큼 가지고 노는 의도였었나 봐요. 무슨 음식 먹고 계세요? 온천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 오겠다던 제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왔는지 아시나요? 짜잔, 타코야끼 만드는 도구예요. 형님, 붕어빵만 만드셔도 돈을 버시기 어려우시니까 타코야끼도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부정 말이죠. 일본에서 사온 거라서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동선에는 일본 다녀온 후에 우리 집에 바로 찾아왔어요. 제 생일 선물로 타코야끼 틀을 사왔다며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여름에 타코야끼를 팔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 녀석 하나 치겠다 싶어 동서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당황했죠. 형수님, 지금 뭐 하세요? 라며 묻는다는 얘기에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 보이죠. 일상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왜 그러시죠? 란 술책을 피우다가 형님,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이세요? 란 상대의 소리치던 시동생이었던 시동이 머리를 갈기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급속히 불가해진 듯한 형편이 돌아와서 묻는다는데 그중 사람이라면 제 여자지만 겸사겸사하는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끊임없이 길러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며 아파도 참고 살아온 내 남편이 결국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말리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을 바라보셨어요. 언젠가는 맞을 줄 알았다 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오모까지 왜 이래? 진짜 뭐 형이랑 형수가 엄마를 모셔서 산다고 하는 거야? 참말로 이게 지금 모셔서 사는 거야? 자기들 돈 아프니까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거지. 에이, 야 이 자식들이 진짜. 이 정도쯤 해야지. 너희가 내 형수가 참는다고 하니까 뭐 니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네. 재수씨도 제대로 해야죠. 뭐 다코야키. 나예요. 재수씨랑 그 자식 꼴보기도 싫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거니까 어디 한번 그때 두고 보자고. 나가, 인마 나가라고.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못난 건데 왜 이 사람이. 당신 잘했어? 당신 진짜 잘했어. 야, 내가 너와 내 와이프 병원비라도 달라면 내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알겠어? 어디서 말이야? 타코야키. 아주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어쩜. 저렇게 못났을까? 재수씨, 정말 실망입니다네. 실망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생일 선물 받고서 뺨 때린 인간이요. 정신 차려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를 때려? 네가 나 때린 거 기억 안 나냐? 자기네들이 자격지심 믿는 게 지겨워. 정말이야. 그만해. 너희 부인하고 나가. 얘들아, 남편이랑 나가.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말고 나가. 정말 어디내서 졌다가. 어이, 내 부인이 그러면 너도 제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된 건데? 똑같이 불어 똑같이. 나가라고 엄마. 진짜, 이러니까 어쩔 거야? 장난만 챙기고 그래? 그래, 우리 나가래. 제가 날린 한 대의 뺨으로 불러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이 동생의 머리를 갈겼고 시어머니 역시 동선의 부부에게 고함을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동선의 부부는 시댁의 1층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얼굴 한 번도 안 비쳤어요. 다행인 점은 장례식장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있어서 저와 남편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참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어떤 일을 해야 어머니께 보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남편과 함께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붕어빵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반죽부터 속까지 제가 모두 준비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남편은 제 붕어빵을 인정했고 함께 키워보자며 덤벼들었어요. 그렇게 잠주려가며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남편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죠? 이거 뭔 줄 아세요? 제가 사람이랑 차린 회사의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애만데 안 쓰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잘했죠? 어머니가 계셨을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에 가고 예쁜 옷을 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딴 생각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거기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만나시면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꼭 말해주세요. 아셨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시간 내서 함께 사람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꿈에도 자주 나타나 주시고 싶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방문하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회사가 자리를 잡고 우리의 돈을 만져보게 된 그날,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과 우리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고인이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고 싶었다고 전해드리며 한참을 울다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약속한 대로 납골당 앞에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힘썼습니다. 실제로 쉼터나 보호소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리도 마련해 주었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무튼 그렇게 조아 남편이 정말 성실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인물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 형님, 여기 진짜 형님 사무실 맞아요? 진짜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더니 저는 형님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줄 알았다니까요. 역시 불굴의 의지. 에이 형님, 저 예전에 형님한테 뺨 맞은 거 그거 다 잊었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 날은 동서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왔는데 나를 보고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은 일이라며 편안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정신이 나간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순간 무서운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는 무슨 일이야? 너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말했는데 나 이제 붕어빵을 안 파는데 그리고 동서랑 동서 친구들이 굳이 안 사줘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동서는 가서 동서 카페나 잘 운영해. 고상하게 하는 커피를 파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여기서 뭐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 이제 그만 나가주지. 나는 동서를 이렇게 오래 보고 싶고 있지 않거든. 형님, 제가 먼저 사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님도 좀 그만하세요. 좀 앞에 접었어요. 그게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회실거리며 웃을 때는 언제고 동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도 아실 것처럼 저와 오빠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는 명품도 많이 찾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명품을 살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제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고 그래서 손댈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오빠도 그러더라고요. 둘 다 돈을 쓴 만큼 벌어들인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너무 크게 써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셨고 친정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부모님과 저는 은퇴를 늦추기로 했는데 오빠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같이 와야 했는데 형님께 자신이 많이 실수했다고 생각되어 방정 얼굴이 별로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 왔어요. 형님, 제 형님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형님, 어차피 사업이 더 커질 텐데 저랑 오빠에게 한 공장만 맡겨주시면 정말 안 팔고 일을 열심히 할게요. 저와 오빠가 공장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고 또한 머리도 있으니까 한 공장만 맡겨주세요. 형님,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동선의 부부는 자신들의 사치 때문에 사죄의 손을 댔고 덕분에 동서가 라직이 잘못된 문구로 인해 수정. 친정 부모님에게 외면당했다. 사채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가게까지 매각하고 살던 집을 처분하여 겨우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단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장 하나를 통째로 맡기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서방님 믿고 공장을 통째로 맡길 것인지 고려해 봐야겠다고요. 그의 생각을 맡기면 다를 것 같아요. 만약 정직하게 일을 하고 싶다면 동사랑과 서방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 그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관리자야, 동서는 여전히 참으로 무례하네요. 동서와 서방님은 많이 배웠다고 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동서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럼 더욱이 궁정을 못 맡기죠. 사채 때문에 집과 가게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동서가 내게 한 일에 대해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 표정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돈을 좀 벌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텐데요. 남이 아니라 가족인데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증명이요. 그러면 제 오빠랑 나를 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런 걸 봐, 동서랑 서방님은 아직도 멀었어. 더 어려워 보여. 재수없고 역겨운 사람이 팔아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끌고 와서 내 자존심 있는 대로 해치려고 할 거야? 돈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정도까지는 해봐야지. 가족끼리, 나는 내가 동서한테 가족인 줄은 몰랐네. 동서라는 사람은 그냥 나와 같이 한다고 절친들이 따라붙어서 자아 존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동서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런 것이야. 동님과 선임 사이에서는 선택이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붕어빵을 100마리만 파는 일을 해오는 것이지. 그럼 나는 인정할 테니까 말이 틀린 건가요? 돈이 급하고 살 사람이 급하면 뭐든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을 못하고 동서라는 여자는 내 이야기에 자존심이 다친 건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주분이 이겨지지 못해서 온몸이 덜덜 떨었죠. 나는 그렇게 무시당했을 때 동사도 이런 기분이었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던 거였어요. 동서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 기분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기분이 별로네. 동서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여기는 대체 무엇을 기다려왔나요? 나는 동서 보고 싶었어. 내가 호구니까 동서마을 소교호구가 될 줄 알았어요. 나한테는 우리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왜 그렇게 악착같이 다루는지 알아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 때문이라고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보여야지 그런 척 잘 살아야 해.
어머니에게도 착하게 해 보여야 말이야. 다시는 제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보여주듯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억울함을 동서와 남편에 대해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봐야겠어요. 1년 안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겠지. 야, 너 끝장낼 테니 가만두지 않아. 이러지 말아야겠어. 내가 뭔데, 부모도 없는 고한년이 뭔가 그렇게 대단한데 나를 무시하냐. 이게 무슨 소리야. 지랄발광한다는 말을 정확히 들었어요. 정말 놀라워. 떨던 동서는 제 사무실로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서 악을 썼어요.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말해. 무섭진 않았고요. 그냥 참 인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어쩌고 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을 붙잡고 남편과 설득해서 내보냈는데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와서 난리를 피웠겠죠. 경찰을 불렀어. 경찰을 불러. 와, 대단하다. 대단해. 구라보다. 두고 봐. 그래,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다시 나가도록 할 거야. 경찰분들한테 끌려나갈지라도 동서는 발악을 피우는 걸 보여줄 거야. 자기가 어떻게든 다시 자리 잡아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선전포고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동서와 시동생은 기회가 되면 우리 부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우리를 일에 휘말아 놓는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선 부부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는 그들이 관리직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였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공장을 맡기거나 일을 맡길지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6개월 동안 공장 일을 배워보고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기초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고 무턱대고 무언가를 바로 주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나는 그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똑같았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대학을 나왔다는 등등.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결국에는 남편과 나도 그 사람들에게 손을 넘겼습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와 동선의 부부는 타인들보다 더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일에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일에 오라고 하니 몇천만 원만 준다면 오겠다며 말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사람일까요? 남도 아닌데요. 어머니의 생일인데 정말 저희 부부는 실망스럽군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동선의 부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개과천선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에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만약에 다시 동선의 부모가 연락해 온다면 그것에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현명한 해결책을 기대하겠지만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